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약 400만 명 정도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령 인구에서 3분의 1이 앓고 있다는 뜻인데, 무릎 관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평생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체중의 하중이 실리는 무릎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무릎 건강을 닦아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결국에는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일찍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결과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계단 되게 많잖아요. 뭐 지하철도 그렇고 어딜 가더라도 계단이 참 많은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계단이 많은 걸 보면은 정말 딱 한숨부터 쉬고 올라갈 엄두를 안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계단 많은 걸 보면은 살짝 긴장하고 올라가는 편인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오죽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 무릎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관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바로 관절인데, 관절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근육인 거예요. 특이하게 무릎을 담당하는 근육은요, 4가지 근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무릎뼈 쪽으로 다 붙어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핵심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릎 이렇게 얘기하면 무릎 연골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연골을 아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야 운동을 많이 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놔야 된다, 이런 2가지 컨셉의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재생이 안 돼요. 이거를 달고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이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건데요, 연골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유지를 해 나가냐, 바로 연골 주변은 활액막으로 약간 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절 안에 활액막이 가득 차 있고, 이제 그 연골은 활액막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스폰지 같은 구조예요.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무릎이 적당히 움직여 주면은 연골이 영양분을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는 체중이 과하게 부하되는 운동은 피하시고, 연골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체중 부하가 없으면서 적당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 운동을 할 때 경계를 해야 될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을 할 때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릎 통증이 생겼다는 자체가 이미 무릎 연골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진 분들을 보면요,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움직일 때마다 거의 뼈가 서로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할 때마다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근육 운동을 하셔서 연골을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이미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통증이 생기셨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과하게 체중이 부하가 되는 운동을 피하셔야 되는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빠르게 달리기예요. 빠르게 달리게 되면은 과하게 무릎이 펴졌다 구부러졌다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 더 과하게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빠르게 달리기를 반드시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내리막길이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르막길도 과하면 안 줄 수 있지만, 내리막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체중 부하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많은 체중 부하가 실리면서 무릎 통증과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내려올 때, 이런 류의 운동을 하실 때는 최대 내 체중의 5배까지 부하가 되기 때문에 연골이 직접적으로 파괴가 될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 통증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던지 등산 같은 이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런지와 풀스쿼트예요. 관절염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류의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굴곡이 되게 심하게 많이 꺾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구조의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런지나 풀스쿼트 같은 운동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꼭 이런 류의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3, 40도 정도로 각도가 조금 덜 구부리는 정도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되도록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운동이 스키나 테니스처럼 방향 전환이 급격한 운동인데요. 이런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급격하게 발목이 꺾이거나 무릎이 꺾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고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과한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반대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새겨 들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레그 익스텐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다리 펴기 운동이죠.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제 피는 동작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약간 투명 의자 하는 것처럼 이게 핀 상태로 조금 있고 이러면은 확실히 여기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한 10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쉬고, 이런 거를 한 20회 정도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는 레그 익스텐전이 실제로 우리 무릎 보호를 위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다리를 올리기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올리면은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힘은 들어가지만 무릎에 그렇게 부담은 가진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면은 허벅지 여기에 되게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 10초 정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시고요. 쉬었다가 반대쪽 다리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하고, 이런 거를 한 적어도 20회 정도 하시면은 생각보다 여기 운동이 되시고 다음 날에 약간 근육통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지하셨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꼭 반드시 허리 딱 펴셔야 되거든요. 허리 구부리치면 안 되고 허리 펴고 이렇게 10초 유지,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10초 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 좀 설명을 드리면,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기대고 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허벅지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상태로, 그런데 방금 익스텐션보다는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진 않거든요, 저도. 근데 하지만 긴장이 되는 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30초 정도 지속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굳이 막 10초 동안 막 벌벌 떨면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부담 없는 레그 익스텐션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도 지금 말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전혀 힘 안 들면서 근육 운동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30초 이상으로 시작하셨다가 약간 휴식하셨다가 반대편 다리 이렇게 하셔서 교대로 한 20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중 운동, 즉 아쿠아 워킹인데 물속에서 걷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수영장 가거나 어딜 가서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물속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이 되게 덜 받아서 관절에는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근육 운동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뭘 해도 다 좋은데,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해서 근력에 보강이 되는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실내 자전거예요. 대신에 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장 높이를 꼭 맞추셔가지고 무릎이 운동을 할 때 과하게 굴곡이 되지 않는, 각도를 90도 이상 되지 않게 실내 안장 높이를 맞추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내의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관절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허벅지 근육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장을 너무 과하게 낮게 하시는 것도 무릎 굴곡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시기 전에 나한테 맞는 안장 높이로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어떤 운동을 해라, 어떤 운동을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된 점들이 보시면 과하게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피해야 할 때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식이죠. 좌식 생활 습관이에요. 쪼그려 앉기, 양반 다리 하기.
이런 거, 그다음 바닥 생활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좌식 생활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상 펴놓고 드시지 마시고 식탁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서구식 생활 습관을 가정 내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다리 많이 꼬시는데 뭐 버스를 타고 앉거나 어디를 앉거나 하시면 자동으로 다리 탁 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도 많으세요. 이것도 되게 무릎 관절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 습관, 그다음에 다리 꼬는 습관, 그다음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이 들어서 그래, 뭐 누구나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서 체중을 과하게 비만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비만이 되면은 그거 자체로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부하가 안 되게 꼭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출산을 하고 나서 몸무게가 평소에는 뭐 45에서 뭐 48kg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출산 후에 60kg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무릎이 진짜 아픈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할 때도 달리기 할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로 고민을 했던 거가 체중을 먼저 적당한 수준으로 줄인 다음에 무릎에 과하지 않게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출산 후에 식이요법을 정말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러닝을 같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리가 가지 않게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체중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정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꼭 비추를 하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더니 하중이 지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하게 의용만 앞서서 달리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한번 내가 달고 태어난 이상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끝까지 보존을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연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연골이 곧 내 무릎 건강이고 이 무릎 연골을 지키는 거가 바로 관절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이 관절을 위해서는 무릎을 이어주는, 즉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중요한 운동 요법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하루에 5분만 딱 투자하셔서 100일만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